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네. 네. 채팅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 소개해 주신 분도 있어서 반갑고요. 그,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제2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에서 계속 이제, 어, 그, 삼성이다 보니까 제2기획 제2기획에는 삼성의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서식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또 삼성전자 이런 브랜드들을 하면서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피라이팅은 전체적으로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표현물인데 이런 표현물들이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가장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하려고 하는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해석해서 중간에서 그런 어떤 브릿지가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브랜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건 이제 카피라이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 브랜드라든지 그 브랜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커뮤니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그런 브랜딩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실제로 표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쪽에 그런 어떤 디지털 그런 그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회사를 옮겨서 디지털 브랜딩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계 광고주가 좀 궁금해서 그 외국계 광고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또 SK2라든지 아니면은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든지 이런 외국 브랜드의 브랜딩을 또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다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 여자 그런 카피라이터라든지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여성 브랜드들을 많이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성 소비자 타겟을 타겟팅 해가지고 좀 거기에 이제 전문화된 회사를 만들어서 어, 지금까지 계속 15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대학원에 가서 네,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물을 통해서 표현해 보고자 또 이렇게 박사가 좀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또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저희 회사의 어떤 나아가는 어떤 브랜딩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책을 정리하게 됐어요. 근데 음,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접했던 그런 이론들과 그다음에 또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브랜딩 방법론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책으로 쓴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기획서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정한 포맷이 있지만 그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브랜드의 상황이라든지 브랜드의 어떤 그런 목표에 따라서 기획서를 다 다르게 이제 개성 있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논문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또 길게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쪽에 논문을 썼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 제가 그 관심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브랜딩에 대해서 인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리뷰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어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예 뭐 쓴 사람 저자하고 그다음에 인제 주로 그거를 이제 봐 주시는 뭐 교수님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사람들 전문가들만 그런 논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가 노력하고 인제 뭔가 어떤 그거에 산출물에 들였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해서 쉽고 그다음에 또 간결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인제 그 실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보고 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이고 가볍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또 자기가 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단순히 이렇게 어 읽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파악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읽어갈 수 있는 약간 딕셔너리 개념의 어떤 그 개념들을 정리하는 예 그런 부분으로 인제 한번 쉽고 그다음에 읽기 쉽고 그다음에 간결한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인제 뭐 그동안 봤었던 어떤 브랜딩의 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기에 좀 두껍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나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반면에 그러니까 읽기에 쪼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쉽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책을 음 '한번 써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좀 사이즈가 작고 휴대하기 좋게 이런 사이즈로 한번 기획을 해서 인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인제 인사이트 카피라이팅이라는 그런 것도 같은 포맷으로 해서 세트로 해 가지고 인제 책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면서 책을 한 번 읽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메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이제 여기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책을 기획하게 됐고 어 좀 어떻게 보면은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한 그런 예 그렇지만 쪼끔 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 여지를 남겨 두는 그런 여백이 많이 있는 책으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인제 그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인사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사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사이트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고 예전부터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된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여기서 인사이트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브랜딩이라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인제 인사이트 브랜딩은 무엇인가? 어떻게 여기서 이걸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사이트는 이제 저는 심리학을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잘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것이 찾아내서 그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깨뚫는 게 인사이트인데 그 인사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업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인사이트를 그 경험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이 인사이트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축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좋은 인사이트가 나온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좀 간절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어, 그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요즘과 같은 어떤 그 흔히 4차 혁명 시대라고 하고 굉장히 그런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좀 음, 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출이 되고 그런 어떤 결과치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치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것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패턴을 읽어내고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랜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어, 인사이트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왜 인사이트 브랜딩인가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인사이트를 얘기하면서 인사이트 브랜딩이 된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딩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브랜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브랜딩은 뭐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그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책에도 있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켓, 그렇죠? 마켓, 시장이라는 뜻이죠. 시장에다가 ing가 붙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서 계속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브랜드에다가 ing를 붙여서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나왔을 때 이걸 계속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기억시키고 사람들과 아직 이 좋아하게끔 그다음에 그걸 찾게끔 계속 브랜드를 ing 시키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브랜드를 팔고 사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브랜드를 알리고 호감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게 하고 예, 팬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딩이죠. 그래서 뭐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 브랜딩을 할 것인가에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는 거죠. 예,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고
그거를 내가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중에 사게 되겠죠.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되면 마케팅이 이제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이 좀 더 앞서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그러니까 선으로 따지면은 브랜딩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뭔가 어떤 상황이 뭐 브랜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격을 내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판촉 활동을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것에 이제 좀 더 앞선 개념이고 또 좀 더 지속적인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듣는 그런 마케팅과 브랜딩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브랜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조금 더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 브랜딩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런 패턴을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어,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곳이어서 인사이트 브랜딩이라 이렇게 이름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봤어요. 네. 그리고 네. 그럼 이제 이런 인사이트 브랜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타겟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브랜딩을 할 적에 이제 그 브랜드의 여러 가지 그런 가치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브랜드는 그런 것들을 타겟에게 전달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타겟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겟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타겟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마케팅 용어로서 타겟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 타겟 우리가 어떤 브랜딩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여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그 어, 음, 어떤 30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타겟을 많이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타겟이 누구인가 이런 식의 어떤 큰 어, 타겟팅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타겟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사이트 브랜딩에서는 타겟을 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타겟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타겟을 바라보는 거죠. 타겟 페르소나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마케팅과 어떤 브랜딩을 나눠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페르소나는 이제 뭐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타겟을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잡아서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어떤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프로파일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뭐 어떤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 같은 건 잘 사람들이 노출시키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타겟 페르소나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그 큰 어떤 덩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걸 팔고 그다음에 많은 이걸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좀 약간 그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 브랜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이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의 어떤 그 유형을 페르소나의 어떤 그런 프로파일링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그 우리의 어떤 브랜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어, 그 타겟의 페르소나를 마치 범인을 찾아내듯이 굉장히 정확한 용의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 범인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인을 한 명 딱 잡아내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겟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광고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오길비라는 사람이 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마치 이렇게 어떤 그 칵테일 파티에 초대돼서 갔는데 자기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 내일 뭐 어떤 그 뭔가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만 대답해 주듯이 그 사람과 속삭이듯이 같이 얘기를 하듯이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나누듯이 이렇게 자기는 얘기를 써내려 가고 그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칵테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한테만 얘기한다.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음, 부분이 사기 페르소나 설정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효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이제 칵테일 파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하는 게 들려요. 그러면 다른 모든 그 소리들은 블랙아웃 되고 내 그 이름이 딱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좋아져서 거기서 이제 아웃포커스 기능도 되고 인포커스 기능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인포커스를 해서 이제 초점을 잘 맞춰서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웃포커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다 포커스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배경은 없어지고 내가 포커스 하려는 부분만 두드러지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는 뭔가 자기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 동공이 커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막 떠들어도 내가 막 열심히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나는 딱 귀를 딱 쫑긋하고 고개를 돌리고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이렇게 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브랜딩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이 브랜드의 경쟁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엄청 막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파티에서 우리 브랜드 이게 좋고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해서 저것보다 더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다들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귓속에 들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 좀 예전의 시라서 그 기억하지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서정주 시인의
시를 보면은 그 뭐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 그냥 하나의 꽃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에게로 왔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린 왕자 그 이야기 다 보셨죠? 그거 보면은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키우는 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그 꽃에 불과한데 그냥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서 그 꽃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꽃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그 꽃의 의미가 이제 남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꽃을 보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브랜딩을 잘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그 브랜딩의 목표에 맞는 타깃을 잘 설정해서 그 브랜드의 페르소나에 맞는 그런 그 소리를 들려주고 페르소나가 듣고 싶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페르소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페르소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그 페르소나가 귀를 기울이고 보고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예, 그러니까 뭔가 음, 그 우리가 처음에 뭔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타겟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부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설정이 됐는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이 한 사람에 오롯이 집중하면 되고 이 한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거를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얻고 싶고 그다음에 그거를 삶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이 페르소나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브랜드가 활성화가 되고 이 브랜드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상상하고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페르소나 하나가 아니야.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 그럼 그걸 갖다 굉장히 그것도 또 하나의 그 한 사람으로 또 다른 단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또 쭉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페르소나가 단 하나라는 뜻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게 이제 꼭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도 역시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많은 사람을 처음서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사람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스타트의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겟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조금 되셨죠? 네, 그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강연을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고 같이 만약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쉽게 그냥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짚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타겟 페르소나가 분명해지면은 이 페르소나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브랜드가. 그렇죠? 그게 이제 브랜딩이니까. 그럴 때 이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이죠. 다음. 예. 브랜드가 아까도 막 칵테일 파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들은 이제 시장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막 계속 그러니까 떠들고 있어요. 네. 자기 것들이 좋다고 자기 거 사라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그러면은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야? 어떤 게 요즘에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어, 요즘에 대세는 뭐야?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엄격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취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거를 딱딱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움이에요. 브랜드의 다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브랜드가 여러 사람들만을 다 흡수하려고 하면은
다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 뭐 가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부각시키겠지만 브랜드가 오래 지속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어떤 릴레이션십을 타겟 페르소나와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움이라는 거죠. 브랜드의 다움을 잘 발견해서 그거 가장 맞는 페르소나를 매칭해가지고 자기의 다움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긴밀하게 알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다움, 예. 이 다움이 다움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매칭을 갖다 시도하는 거죠. 나하고 가장 맞고 나한테 가장 관심이 있고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이런 것들과 을 갖다가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컨셉 부분까지 나왔는데요. 컨셉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같이 이제 막 얘기하고 야 뭐 컨셉이 뭐야, 뭐 아니면 너의 설정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컨셉은 이제 그 브랜딩의 컨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와 다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의 고리가 되는 그런 컨셉을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그래가지고 이런 컨셉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패턴들을 읽고 사람들의 그 숨겨진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뭔가 소비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에서 패턴을 읽어내서 거기에 맞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타겟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어, 찾아내는 게 이제 인사이트 브랜딩의 어떤 과정이고 인사이트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목차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과 가장 구별되는 이제 브랜딩에서 중요한 요소 페르소나 그다음에 이제 다음과 그거를 이어주는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컨셉이 브랜딩의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그런 개념들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고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제 인사이트 브랜딩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가지고 그 시트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타겟 페르소나의 포맷도 여기 이제 그 예시로 가장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타겟 페르소나의 어떤 프로파일도 굉장히 복잡한 것부터 간단한 것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더 덧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 페르소나 같은 것들은 여기 책에서 다루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요즘에 UX, UI라든지 뭐 이런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맷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게 좋고 실제로 있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현실성 있고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페르소나 이렇게 브랜딩을 계속 하다 보니까 페르소나는 굉장히 진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많은 페르소나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페르소나를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브랜드 아니면 이런 것들 다루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페르소나 만드는 방식을 이제 딱 이렇게 포맷화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여기서 대강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네. 네.
제가 아까도 이 책을 왜 썼는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걸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이 책을 약간 워크북 형태로도 같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인사이트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제 딱 그 끝나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인사이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그게 굉장히 경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 인사이트 풀해지는 그런 브랜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같이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많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이 만들면 하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10명이면 10개의 페르소나를 같이 교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페르소나를 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다 생각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다움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어떤 의견을 자꾸 나누고 많이 교류하고 대화함으로써 자기 인사이트 굉장히 더 많아지죠. 특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 통해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 기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많은 질문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저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람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그 내용들이 아주 막 정밀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놓는 그런 가능성의 부분을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의도하는 바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